안녕하세요. 네, 2020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일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해가 아침에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내일 1월 3일은 꼭 뜨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가 떠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노영목 기자님께서 기사를 올려주신 겁니다. 엊그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수치적인 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명동도 권리금 3억에서 0원으로 뭐 이렇게 약간 좀 센 제목을 달긴 하셨습니다. 물론 명동 전체가 권리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억에서 아예 무권리로 나간 점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명동은 권리금이 수억 원씩 오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굉장히 높은 점포들은 오히려 반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높으면 뭐 20억, 30억씩 되면 대부분 이제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권리금을 잘 주거나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센 곳들은 무권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권리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보증금이 1억, 2억, 3억 정도 되는 것들은 개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점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권리금이 뭐 적어도 뭐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오가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한 15년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컨설팅을 할 때 명동에 한 40평 정도 규모를 권리금을 한 3억 정도에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권리금을 3억을 주고받은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동에 대한 권리금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권리금이 0원이었다 이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가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명동에서 올해 9월,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사이기 때문에 2019년 9월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3억 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한식당 주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운 것이다. 3억 원을 냈었는데 나갈 때는 0원으로 권리금 무권리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사실 최근에 명동이 수요가 좀 줄었어요. 명동을 요즘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명동의 메인길을 제외하고서는 메인길은 거의 공실이 없고요. 메인길에 이면도로가 있어요.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에 골목들이 있는데 이 중심 그 메인 상가 명동역에서 을지로로 내려오는 그 메인길은 거의 90% 이상이 뭐 화장품이나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보증금하고 월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월세가 뭐 1억 원이 넘어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래서 본사들이 직영으로 들어오고요. 그 양쪽에 날개를 펼치는 양쪽에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골목들이 현재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뭐 점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인데 현재 뭐 명동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쇼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동남아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줄었고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의 그 관광객들이 아마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 다니시면 사실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상품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라든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음식점들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들은 또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동남아 그 여행객들이 오기 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의 명동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을 때거든요. 그때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가 자영업 시장의 황금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공실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설빙도 2층에 들어가 있지만 명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명동에 그 양도양수에 관여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70% 이상의 유동 인구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 그것은 정리하면 어쨌든 점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을 주고 들어왔던 그 권리금의 식당 주인께서 권리금 못 받고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근처에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네요. 명동에서 20년 가까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처음 본 일이다. 5, 6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4억에서 5억 원에 달하던 점포들도 지금 내놓으면 한 푼도 못 받아갈 곳이 많다라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좀 낮은 곳, 예를 들면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이하에 있는 점포들은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들은 아직도 권리금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권리금의 형성은 보증금 그리고 월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거나 월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권리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권리금 형성이 안 되거든요. 또 주어서도 안 된다는 뜻은 나중에 나갈 때 이 월세가 현재 비싸다고 하면 내가 나갈 때는 월세가 더 올라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실 분이 오히려 더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더더군다나 권리금을 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경기가 좀 불경기고, 명동이 어쨌든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면 길거리 음식들 있죠. 길거리의 음식의 그 포장마차들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놀러 가게 되면 그들의 그 나라의 음식들, 길거리 음식들을 또 호기심이 있어서 먹어보게 되잖아요. 그 외에는 뭐 우리나라 화장품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또 좋아하고 그 화장품이나 옷가게 이런 것들을 빼놓고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명동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자분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579만 7천 명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566만 2천 명으로 줄었다. 근데 이 수치는 몇 명 정도 주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 날 기사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79만 7천 명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66만 2천 명으로 줄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줄은 것이냐면요.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9%에서 24.8%로 무려 3.1%나 떨어졌다. 자영업들의 또 과당 경제, 뭐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죠. 또 미투 프랜차이즈 등장으로 인해서 자영업의 시장 환경은, 특히 외식업의 시장 환경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점,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1% 정도 올라갔고요. 실제로는 약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인상이 된 꼴이고, 그리고 뭐 이제 몇 년 지났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오피스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 근처의 외식업들이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접대하는 문화가 이제 되질 않다 보니까 사실 카드라든지 돈이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가라든지
학교, 학원, 또 정부기관, 뭐 이런 근처의 외식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50인 이상인 중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만, 뭐 사실은 중소기업 쪽에서 50인 이상의 그런 업체들이 정부에서 그것은 이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1년 유예에 따라서 1년 동안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을 한 곳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외적의 환경들이 자영업자의 목을 계속 쬐고 있다는 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도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님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라는 표현이 더 이상 문학적 묘사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종업원을 거느린, 그러니까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11만 6천 명 줄었다. 그래서 종업원을 내보내고 혼자 또는 가족의 손을 빌려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가구당 월 평균 사업소득도 2018년도에 92만 6천 원에서 2019년도에 88만 원으로 4.9% 떨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11만 6천 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종업원을 내보내고 혼자 또는 가족의 손을 빌려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이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뭐 혼자 운영을 해서 또 고정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 본부 쪽에서도 인건비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맹점들의 수익률은 앞으로의 가맹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맹점주의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하거나 아니면 혼자 운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도 지난해 92만 6천 원에서 올해 88만 원으로 4.9% 떨어졌다.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아마 이 창업시장에 올해도 2020년 올해도 창업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되어 있는 그런 점포들, 또 현재 상가 부장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상가가 분양은 됐으나 임대가 안 돼서 망해가는 그런 상가의 그 상가 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는 조금 우울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기자님이 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노경목 기자께서 글을 써주신 명동도 권리금 3억에서 0원으로 라는 기사로 여러분들께 창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